안녕하십니까, 이형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프리뷰 29번째 팀입니다. 대망의 애틀랜타 브레이브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어가는 시간입니다. 28번째 팀까지 숨가쁘게 달렸기 때문에 이번 29번째 프리뷰는 그냥 안 보셔도 됩니다. 제일 많이 봐주셔야 됩니다. 애틀랜타의 지난 시즌 성적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시즌에 104승을 거뒀던 애틀랜타였는데 2024 시즌에 89승, 마이너스 15승 당하면서 다소 좋지 않았지만 포스트 시즌까지는 겨우겨우 진출을 했어요. 하지만 샌디에이고에게 무기력하게 와일드카드 시리즈에서 패하면서 짧게 가을 야구를 끝내고 말았고요. 역시나 부상 선수들이 많았던 게 애틀랜타의 지난 시즌 가장 큰 부진 요소였습니다. 그렇죠. 부상 때문에 힘든 시즌을 보냈습니다. 아쿠냐와 스트라이더가 부상으로 이탈이 됐고 알비스와 라일리, 마이클 해리스 2세도 부상으로 많은 경기를 놓쳤죠. 전력 유지가 매우 힘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운드의 힘을 바탕으로 해서 7년 연속 포스트 시즌 진출을 만들어냈고요. 포스트 시즌에서는 한 번도 이기지 못하면서 그대로 탈락을 했습니다. 1차전에 과감하게 선발로 쇼버를 내보냈지만 그 수가 통하지 않으면서 분위기를 빼앗겼죠. 오프 시즌 주요 행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애틀랜타 별로 한 게 없습니다. 그럼 넘어가자. 네, 그래도 말씀드리면 메이저리그 주요 계약으로는 주릭슨 프로파와 3년에 4,200만 달러 계약한 게 가장 큰 계약이었고요. 시범 경기 막판에 알렉스 버드고를 잡았어요. 엄청난 대화였죠. 네. 남아있는 체력이었어요. 네. 코너 길라스피, 칼로스 로드리게스, 그리고 브라이언 델라크루즈와 스플릿 계약을 맺었습니다. 트레이드를 통해서 애슬레틱스로부터 닉 앨런을 데리고 왔고요. 에인절스에서 데이비스 다니엘을 영입을 했습니다. 마이너 계약을 보시면 눈길이 가는 선수들이 몇 명 있더라고요. 게럿 쿠퍼, 완더 스웨로, 체드 쿨, 딜런 코비, 디크먼, 메리스닉, 버 파머, 헥터 네리스, 그리고 크랙 킴브럴이 있었습니다. 다시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팀을 이탈한 선수로는 역시나 맥스 프리드와 찰리 모튼, AJ 민터가 가장 큰 이탈이었고요. 애덤 듀바, 호레 솔레어, 존 브레비아, 위트 메리필드, 지오 어셸라, 케반 비지오, 루크 잭슨, 트래비스 다노, 라몬 로리아노, 그리고 저희 녹화하는 날에 이안 앤더슨이 트레이드로 팀을 떠났습니다. 그렇죠. 오프시즌 등급을 매겨야 되는데 저는 이희영 위원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고 결정하려고. 왜냐면 저는 이번 애틀랜타 프리뷰는 제 목표는 가장 러닝타임을 짧게 찍는 겁니다. 저는 D 좋습니다. 와, 그래도 양심이 있네. 다행이다. 나는 사실 형이 C였으면 C는 안 주지. 어떻게 진짜 C를 줘요? 때려칠랬어 사실은. 당연히 애틀랜타의 오프시즌 낙제점을 면하기 힘든 오프시즌이었다고 보고요. 미드인필더, 코너웨어, 선발, 불펜 전부 다 보강이 필요했다라고 보는데 물론 에이스급 투수까지는 아니더라도 뎁스를 보강하는 영입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보강이 전혀 없었어요. 특히나 선발과 불펜 보강을 하지 않았고 그러면서 엔서폴로스 사장이 조 히메네스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불펜 영입이 없었던 거는 아쉬웠다라고 자평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랜트 홈스보다 좀 더 나은 선발진을 데려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점도 자책을 했습니다. 네이선 이볼디와 계약을 검토했지만 텍사스와 이볼디는 계약을 했고 제프 호프먼도 선발로 영입하려고 했지만 어깨 쪽에 문제가 애틀랜타 메디컬 테스트에선 발견이 되면서 선발로서 계약을 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타선에도 어느 정도 뎁스 보강이 필요했는데 주릭슨 프로파 정도만 계약이었고 개인적으로 김하성 선수를 데려오면서 아르시아를 대체하는 영입이 됐었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점이 없었다는 게 너무 아쉬웠고요. 아무리 기존 전력이 좋더라도 오프시즌에 너무 넉넉고 가만히 보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D를 줬습니다. 저도 C입니다. 사실 김하성 선수만 데려갔었어도 좀 더 높은 등급을 매겼을 텐데 한 게 너무 없었어요. 이영 위원의 말처럼 기존 전략이 좋은 건 사실이지만 뉴욕 매치가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반면에 애틀랜타는 노렸던 선수들도 놓치는 경우였거든요. 트레이드를 통해서도 딱히 눈에 띄는 선수를 데리고 오지 못했는데 결정적으로 킴브럴을 데리고 왔습니다. 킴브럴이 웬 말입니까? 지금 조이 메네스가 무릎 때문에 시즌 중반까지 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킴브럴을 데리고 왔다는 자체가 또 한 번 과거에 얽매여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C를 줬습니다. 예상 라인업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주릭슨 프로파, 2번에 오스틴 라일리, 매드 올슨, 마르셀 오스나, 마이클 해리스 2세, 아지 알비스, 드레이크 발드윈, 올랜도 아르시아, 제러드 켈릭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네, 예상 선발진 굉장히 화려합니다. 프리드가 빠져나갔던 모튼도 없습니다. 크리스 세일이 1선발이고 레이날도 로페스가 2선발입니다. 슈알렌바흐, 그랜트 홈스, AJ 스미스 쇼버가 5선발을 채우고 있습니다. 예상 불펜은 라이셀 이글레시아스가 마무리를 볼 것이고요. 피어스 존슨, 에런 버머, 딜런 리, 헥터
네리스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이형 위원의 관전 포인트 3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안 할 거예요? 안 할 건데요. 제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마운드 괜찮을까입니다. 마운드가 작년에 애틀랜타를 지탱해준 가장 큰 부분이었죠. 선발 ERA가 3.58로 리그 1위, 불펜 ERA도 3.32로 리그 2위였습니다. 스트라이더가 부상으로 이탈했지만 크리스에이가 프리드가 든든하게 선발진을 이끌어줬고 레이날드 로페스의 놀라운 활약, 여기에 슈알렌바흐의 성장이 더해지면서 선발진은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불펜진도 이글레시아스가 건재했고 조히메네스와 피어스 존슨, 딜런리, 민터 등 중간 자원들도 충분했어요. 지난해 애틀랜타가 분명히 마운드에서는 리그 최정상급에 있었던 팀이었습니다. 그럼 이걸 뭘 의미하냐? 더 좋아질 수가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세일이 지난해 사형상을 수상하지 않았습니까? 177.2이닝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 여파로 결국 포스트 시즌 못 나왔어요. 세일이 2년 연속 규정 이닝을 채운 게 2016-17년이 마지막이더라고요. 곧 36세가 되는 투수기 때문에 당연히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레이날드 로페스 132이닝 던진 투수들 가운데 ERA 2위였습니다. 폴 스킨스가 1.96으로 1위였었고 로페스가 2위였습니다. 그런데 FIP는 조금 올라갑니다. 2.92로 올라가고 타구의 질로 계산되는 기대 평균 자책점도 3.94로 많이 올라갑니다. 역시나 작년에 부상이 있었잖아요. 규정 이닝 채우지 못했는데 올해 목표를 30경기에서 35게임 선발 등판 그리고 200인이라고 말했더라고요. 맞아요. 엄청난 포부였습니다. 허세가 좀 있는 스타일이었어요. 애틀랜타의 마지막 200이닝 투수가 2015년 셸비 밀러하고 훌리오 테헤란이에요. 절대 로페스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여기에 팔꿈치 부상에서 돌아오는 스트라이더, 슈알렌바도 그렇고 홈스도 그렇고 스미셔보도 모두 다 물음표에 가까운 선수들이에요. 불펜도 민터가 빠졌고 조히메네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맨 무릎 수술로 인해서 올해 장담 못합니다. 이런 와중에 이글레시아스가 만약에 FA를 앞두고 무리를 하게 되고 그러면은 생각을 해둬야 되는 시나리오가 마무리 킴브럴과 셋업 네리스예요. 생각하기 싫은데요. 킴브럴이 9회에 나오고 헥터 네리스가 8회에 나오는 불펜, 이런 측면에서 마운드가 과연 괜찮을지 싶어서 첫 번째 관전 포인트로 얘기를 해봤습니다. 관전 포인트예요? 최악의 시나리오. 아니에요. 내가 좀 억울한 게 많은 분들이 나를 애틀랜타가 얼마나 놀릴지 기대하고 계시는 거야. 난 그런 사람이 아닌데 저는 애틀랜타 진심으로 걱정하거든요. 그래서 마운드 괜찮아요. 아주 객관적인 관전 포인트 잘 봤고요. 네. 제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웰컴 백입니다. 부상 선수들의 그렇죠. 복귀 네. 얘기죠. 지난 시즌 투타의 핵심 선수들이 부상으로 인해서 장기 결장을 했습니다. 로날드 아쿠냐 주니어가 2023 시즌 40-70 기록을 하면서 MVP를 수상을 했는데 지난 시즌 5월에 좌측 무릎 십자인대 파열이 되면서 49경기 출장에 그쳤어요. 이번에 복귀를 준비하고 있는데 훈련장에서 아쿠냐 타격을 본 에디 페레스 코치가 예전보다 더 강한 타구를 만들고 있다면서 아주 만족해하는 반응이었고요. 마이클 해리스 2세도 타격 연습 때나 라이브 배팅 때 본 타격이 정말 대단했다. 빨리 복귀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스니크 감독은 완벽한 상태에서 아쿠냐를 복귀를 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현재 기대되고 있는 예상 복귀 일정은 5월 3일 LA 다저스와의 시리즈에 복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쿠냐도 무릎 상태도 꽤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주루 플레이에 있어서도 에디 페레스가 팀에서 가장 빠른 스피드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복귀했을 때 절대 주루 플레이에서 무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스트라이더 같은 경우도 2023 시즌에 20승 그리고 탈삼진 무려 281개 잡아내면서 그쵸. 다승왕, 탈삼진 왕을 차지를 했었는데 지난 시즌 2경기 만에 팔꿈치 수술 받으면서 시즌 아웃이 됐습니다. 이번에 시범 경기에서 복귀를 했는데 첫 등판에서 2와 3분의 2이닝 동안 퍼펙트 기록을 했고 27구 던지면서 스트라이크가 무려 23개였습니다. 아주 공격적인 투구가 돋보였고요. 최고 구속도 98마일까지 나왔거든요. 현재 몸 상태는 아주 좋은데 물론 개막전 로스터도 합류할 수 있다라고 본인은 자신을 하고 있지만 굳이 무리하면서 개막전 로스터에 포함시키기보다는 착실하게 몸을 만들면서 4월 말 복귀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스트라이더가 매 경기마다 끝나고 노트를 작성을 하는데 올 시즌부터는 경기 전후의 멘탈 상태에 대해서도 꼼꼼히 적으면서 분석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크리스 세일이 얘기하기로 부상을 겪으면서 부상을 탓하거나 우울해하지 않았고 매일 묵묵히 더 나은 선수가 되고자 노력을 많이 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 세일과 함께 원투펀치를 빠르게 밀어주기를 기대를 하고 있고요. 오프 시즌에 특별한 영입이 없었기 때문에 이 두 명의 선수가 건강하게 복귀를 해서 나머지 시즌 건강하게 뛰어줘야만이 애틀랜타가 풀 전력을 유지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난 시즌 부상으로 힘들어했던 라일리, 알비스, 마이클 해리스 2세 이런 선수들도 올 시즌에는 건강한 시즌을 보내야만이 지구 우승 경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관전 포인트로 뽑아봤습니다. 사실 뭐 아쿠냐 스타이더가 건강하게 돌아오면 굳이 외부 영입할 필요는 없지. 비싼 돈 주고. 그러니까 이 두 선수만 오게 되면 현실적으로 다저스를 가장 견제할 수 있는 팀은 맞긴 하죠. 인정합니다. 네, 제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타선은 괜찮을까. 애틀랜타가 2년 전 104승을 거둘 때만 하더라도 엄청난 타선을 자랑을 했습니다. 당시 947득점이었는데 2010년대 이후 최고 기록이었어요. 도정 득점 생산력도 125로 1927년 양키스와 같은 수준이었잖아요. 근데 작년에는 고꾸라집니다. 아쿠냐를 비롯해서 크고 작은 부상을 당한 선수들이 너무 많았어요. 애틀랜타에서 이희영 위원이 가장 싫어하는 선수가 오수나인데 오수나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지난해 미운 올에서 100조로 거듭난 선수였었고요. 매돌스턴이나 라일리 또 팬그래프 승리기호 도합 마이너스 0.1에 빛나는 우리의 자익수들까지 전체적으로 타선이 다 다운그레이드가 된 상태였어요. 올해 아쿠냐가 돌아오죠. 40개의 홈런과 70개의 도루 대신에 40개의 홈런과 30개의 도루로 하겠다 말을 했더라고요. 2019년에 아쿠냐가 41홈런과 37개의 도루를 한 적이 있는데 이때로 돌아가겠다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운동 능력 저하가 분명히 걱정되는 건 사실이고 아쿠냐에게 가장 중요한 건 다치지 않는 거잖아요.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무리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작년에 애틀랜타 타선의 특징 중에 하나가 득점권에서 너무 공격적이었다는 겁니다. 득점권에서의 팀 삼진율이 전체 4번째로 높았었고 반면에 팀 볼넷률은 전체 4번째로 낮았습니다. 이 상황이 어느 팀과 비슷하냐? 지난해 롯데 자이언츠입니다. 아무래도 득점권에서는 투수들이 전력 피칭을 하고 아웃존을 더 활용할 수가 있는데 애틀랜타가 여기서의 조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도 아니면 도식으로 바뀐 타선이 올해 과연 나아질 수 있을지 궁금해서 두 번째 관전 포인트로 선정해봤습니다. 제 두 번째 관전 포인트도 타선에 대한 얘기인데요. 새로운 접근법이라는 제목을 지어봤어요. 2015년부터 지난 시즌까지 타격 코치로 임했던 케빈 사이처가 해임이 됐습니다. 케빈 사이처가 재임하고 있던 기간 동안의 애틀랜타의 타선 성적을 보면 타율이 메이저리그 4위, 출루율 7위, 장타율 6위, 홈런 7위, 득점 5위였어요. 2023 시즌이 특히 절정이었죠. 그렇죠. 타율, 출루율, 장타율, 홈런, 득점, 조정 득점 생산력 전부 다 메이저리그 1위를 기록을 했고 메이저리그 역대 최초로 장타율 5할 시즌을 만들어낸 팀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즌 물론 주축 선수들의 부상이 있었지만 그것을 차치하고 나도 너무 타격 성적이 많이 떨어졌어요. 지난 시즌 타율이 메이저리그 15위, 장타율도 9위, 홈런은 메이저리그 4위를 기록했지만 삼진을 많이 당하면서 그렇죠. 득점력도 15위까지 떨어지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사이처 타격 코치가 결국에는 해임이 됐습니다. 새로운 타격 코치인 팀 하이어스 타격 코치가 선임이 됐어요. 하이어스 타격 코치가 애틀랜타 출신입니다. 애틀랜타 팬으로 자랐고 데일 머피 팬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텍사스에 지난 시즌까지 타격 코치를 했었는데 고향에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지내고 싶어서 애틀랜타로 팀을 옮겼습니다. 하이어스 타격 코치의 경력이 아주 화려합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보스턴 그쵸. 타격 코치를 했고 그 기간 동안에 보스턴이 메이저리그 득점 1위였고 2018년 보스턴이 월드시리즈 우승했는데 그 당시에 메이저리그에서 득점, 타율, 출루율, 장타율 전부 다 보스턴이 1위였어요. 그리고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텍사스 타격 코치했는데 2023 시즌 텍사스가 아메리칸 리그에서 가장 강력한 타격을 보여줬던 팀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팀들을 계속해서 지휘를 하면서 타격 코치로서 상당히 명성이 높았던 코치거든요. 앤소폴로스 사장도 주변 평가를 들었을 때 굳이 인터뷰 많이 할 필요 없이 이 사람이 적임자라고 생각해서 선임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이어스 타격 코치가 강조하는 세 가지 핵심 플랜이 있거든요. 첫 번째가 게임 플래닝이고 두 번째가 스윙 디시전, 세 번째가 타석에서의 움직임인데 게임 플래닝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세이버 매트릭스나 타구속, 타구각도 이런 게 워낙 정보가 많다 보니까 정보 과잉 시대거든요. 그러한 거를 좀 단순화시켜서 선수들에게 심플하게 전달을 하는 게 본인의 목적이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스윙 디시전은 앞서 이창석 기자가 지난 시즌
득점권에서 삼진이 너무 많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체이스 확률을 줄이면서 좋은 공에만 배트를 내게 하는 게 두 번째 목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타석에서의 움직임은 지난 시즌 애틀랜타가 부상으로 스윙이 무너진 타자들이 많았다라고 해요. 부상을 안 당하더라도 주전 선수들이 워낙 부상으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이 그 선수들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부담감을 느끼면서 스윙이 많이 깨졌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깨져버린 스윙을 빠르게 본 궤도로 올려놓는 게 또 하나의 목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시즌에 애틀랜타가 부상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타순 조정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올 시즌에는 타순을 고정시키면서 본인들의 역할을 확실하게 주지시키는 데 중점을 두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이어스 타격 코치가 새로 와가지고 어떠한 타격 이론으로 애틀랜타 타선을 반등을 시킬지 궁금해서 관전 포인트로 뽑아봤습니다. 제 세 번째 관전 포인트는 수비는 괜찮을까 합니다. 괜찮을까 시리즈구나. 이번 시즌 가장 큰 차이는 프로파의 합류입니다. 출루 능력이 있는 프로파가 가세하면서 타선은 힘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거든요. 애틀랜타는 한 방에 있는 타자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판을 잘 깔아주는 게 중요한데 프로파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타자입니다. 다만 프로파의 약점은 수비죠. 자익수 통산 DRS가 마이너스 9, OAA도 마이너스 24입니다. 지난 2년간 수비 지표는 더 처참합니다. DRS가 마이너스 19, OAA도 마이너스 19입니다. 여기에 아쿠냐도 위수 수비가 안정적이지 않고 심지어 올해는 위험한 수비를 자중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중견수 해리스의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만큼 수비 영역이 넓어지면 위험한 수비에서의 노출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를 하겠죠. 부상을 조심해야 되는 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피해야 된다고 보고요. 내야도 메돌슨의 수비는 인정합니다. 수비형 일루수답게 수비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하는 선수죠. 그런데 라일리는 DRS가 플러스지만 OAA는 마이너스고 유격수 아르시아도 최근 DRS 수치가 마이너스입니다. 알비스도 OAA 봤을 때 2023년이 마이너스 10, 작년에도 마이너스 1이었어요. 수비의 견고함이 이전보다 더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변화에 대한 방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중요해서 지키는 야구 한번 언급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제 마지막 관전 포인트는 안방 경쟁력입니다. 2023-2024 시즌 션 머피, 트래비스 다노 체제가 상당히 견고했던 애틀랜타였어요. 2023년부터 지난 시즌까지 타격에서 포수가 57개 홈런 치면서 메이저리그 6위였고요. 타점도 메이저리그 9위, 조정 득점 생산력도 딱 100으로 메이저리그 7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팬그래프 기준 승리 기여도도 메이저리그 4위를 기록을 했고요. 지난 시즌에 션 머피가 부상으로 빠졌고 부진했지만 트래비스 다노라는 사치급 백업 포수가 있었기 때문에 전혀 공백이 느껴지지 않았고 다노는 또 베테랑으로서 클럽하우스 리더 역할을 했던 선수거든요. 근데 트래비스 다노가 FA로 풀리면서 에인절스와 계약을 했습니다. 션 머피의 반등을 올 시즌 기대를 했는데 머피가 스프링 트레이닝 기간 때 갈비뼈에 사구를 맞으면서 결장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등장한 게 팀 내 넘버원 유망주 드레이크 말도윈입니다. 말도윈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에 더블A와 트리플A에서 뛰면서 2할 7푼 6리, 홈런 16개, 타격 쪽에서 많이 발전을 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선구안도 상당히 좋은 선수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시절까지는 아이스하키를 병행할 정도로 운동신경이 좋은 포수입니다. 프로 입단해서 점점 수비도 좋아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스프링 트레이닝 기간 동안에 머피가 빠지면서 발드윈이 거의 개막전 주전 포수로 확정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스프링 트레이닝 기간 동안에 많은 메이저리그 투수들과 호흡을 맞추기 위해서 출장 경기 수를 많이 가져가는 모습이었고요. 크리스 세일도 발드윈이 잘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신인 선수를 북돋아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션 머피가 복귀하기 전까지는 발드윈이 안방을 잘 지켜줘야 되고요. 트래비스 다노가 떠나갔기 때문에 체드윅 트럼프 그리고 샌디 레온 이런 선수들이 백업 포수를 볼 것으로 보이는데 확실히 백업 자원이 좀 약해진 모습이거든요. 션 머피가 부상에서 복귀를 해서 2023 시즌에 생산력을 보여주지 못한다면은 애틀랜타의 안방 경쟁력은 뉴욕 매츠나 필라델피아보다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발드윈의 성장과 션 머피의 반등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관전 포인트로 뽑아봤습니다. 발드윈은 프리미어 12 준비할 때 봤었거든요. 괜찮은 선수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잘 성장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똑똑한 선수이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키플레이어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없습니다. 아 진짜요? 먼저 하세요. 제 키플레이어는 맷 올슨입니다. 스트라이더나 워쿠냐는 개막전에서 빠지기 때문에 개막전부터 뛸 수 있는 선수를 선정을 해봤어요. 수비형 일루수잖아요. 아까 그걸 굉장히 강조하더라고요.
2023 시즌에 54개 홈런, 139타점 기록하면서 팀 역대 단일 시즌 최다 홈런, 최다 2위 타점을 기록을 하면서 커리어 시즌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즌에는 타율도 2할 4푼 7리까지 떨어졌고 홈런은 반토막이 났어요. 29개, 타점도 100타점을 채 올리지 못했습니다. 지난 시즌 초반에 26경기 무홈런, 커리어 최장 기록을 찍었거든요. 그쵸. 그러면서 타석에서 굉장히 조급해졌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홈런이 안 나오다 보니까 공을 지켜보기보다는 본능적으로 공을 치기 위해서 보이는 공마다 스윙을 하면서 성적이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스윙 비율이 49.7%, 커리어 최고 수치 찍었고 체이스 비율도 28.7%, 커리어 최고 수치 찍었습니다. 하지만 시즌 막판으로 갈수록 다시 맷 올슨의 모습을 되찾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마지막 33경기에서 타율이 3할 3푼 1리, 홈런도 8개 기록하면서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올 시즌에는 이러한 모습이 초반부터 나오면서 2023 시즌의 모습을 재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아쿠냐가 복귀하고 출루율이 좋은 프로파가 상위 타선에 배치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맷 올슨의 중심 타선에서 반등해주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키플레이어로 뽑아봤습니다. 제 키플레이어는 이희영입니다. 저는 애틀랜타의 다른 얘기를 해보려고 써봤는데 그동안 기념비적인 중계를 진짜 많이 했잖아요. 샌디에고 첫 노히터 했고 푸울스의 통산 700홈런, 오타니의 50-50, 그리고 올해 지상파 KBS 중계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시범 경기 때 이희영 의원이 벌써부터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 첫 경기부터 3시간 20분짜리를 했었고 16볼넷 경기, 16대 9 경기, 그리고 3시간 20분 경기를 유일하게 2번 했고 시범 경기 첫 번째 레인 딜레이까지 했어요. 올해 정규 시즌에서 굉장히 바쁠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희영 의원이 애틀랜타 경기를 바로 들어갈 겁니다. 3월 31일 월요일 애틀랜타와 샌디에고 전으로 알고 있는데 또 샌디에고 첫 번째 노히터 중계자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때도 샌디에고의 또 다른 노히터 중계를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네. 애틀랜타가 올해 이벤트 경기들이 많습니다. 올스타전이 계획이 되어 있죠. 이희영 의원이 현지 중계를 가지 않을까. 이거는 스포티비에서 보내주지 않더라도 자비를 들여서라도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8월에 스피드웨이 클래식 매치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애틀랜타와 신시내티가 맞대결을 가지죠. 자동차를 경주하는 경기장을 개조한 만큼 특수 제작된 구장입니다. 근데 특수 제작된 구장들 보시면 난타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홈런들이 많이 나오면서 경기가 길어지죠. 이것도 이희영 의원이 맡아야 된다고 보고 여러모로 애틀랜타가 바쁜 만큼 이희영 의원도 바쁜 한 해를 보낼 것 같아서 키 플레이어로 뽑아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뜻밖이네요. 네. 전혀 예상을 못했네. 전혀 예상 못했어요. 최고 최악 시나리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최고의 시나리오는 정규 시즌은 2023, 포스트 시즌은 2021년을 재현한답니다. 아 진짜 입맛 들어갔다. 제가 작년에 애틀랜타 최고 최악 시나리오를 전부 다 이희영 의원의 삭발 공략을 걸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다르게 썼어요. 최고의 시나리오는 애틀랜타의 우승으로 이희영 의원이 100만 원 기부를 한다. 저희 와이프랑 한번 얘기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악의 시나리오는 아쿠냐 스트라이더가 부상 후유증에 시달린답니다. 진짜 현실적이네요. 제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희영 의원이 마이애미와의 격차를 살펴본답니다. 아니 애틀랜타 프리뷰만 하면 제 얘기만 나오겠는데 앞으로? 네? 앞으로 제 얘기만 나오겠어요. 아 얼마나 좋아요. 이희영 의원이 중심으로 가는 프리뷰였는데. 네. 제가 중심이 되는 애틀랜타 프리뷰 알아봤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올 시즌 애틀랜타에 대해서도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